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이제 쉬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휴게소에서 가족 중에 일부는 우리 한숨 자다 가자. 이거 오늘 산들산들 바람도 부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주무십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엄마! 내 머리에. 머리에 뭐가 있을까요? 내 머리에! 엄마! 아빠가 앞에, 딸이 옆에, 뒤에는 엄마. 예. 엄마! 내 머리에. 뱀? 깨물어? 머리 깨물어? 뱀이? 무슨 소리야? 엄마! 저기 뱀! 뱀이야, 저기 뱀! 저기 봐! 진짜네, 뱀이네! 막 깜짝 놀랐어! 머리는 확 준 거예요! 예, 그냥 뱀이 떨어진 거예요! 어떡해! 아빠는 아직까지 뱀을 못 부렸어요. 잠깐 있어봐. 내려. 뱀이 얼마나일까요? 요만할까요? 예, 도마뱀일까요? 내려 그냥. 네, 얼마나일까요? 어떻게 뱀이? 여기 놈의 머리에. 뱀. 살살 내려. 뱀 자극되지 않게 살살 내려. 그래갖고 뱀을 아빠가 손으로 이렇게 꼬리를 잡았더니 우와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저 셀카봉 좀 줘라. 셀카봉으로 요리. 요놈이 또 트렁크에서요. 트렁크 속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임마 트렁크 안에 있어요. 저기 뱀이 오고 있어. 잘 안 보이지만 야 임마 네가 왜 여기 있어? 나와. 저거 어디 갔지 이제? 저거 어디 갔지? 이때 이제 셀카봉 좀 가져와라. 아니 왜 그러나 했더니 뱀이 있었네? 어떻게 들어왔지? 얘가 어떻게 들어왔냐? 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너 인마 나와 이제 나와. 야, 인마 너 여기 우리 차야. 나가 인마. 쭈구리. 네. 이제 자 옆으로. 어떻게 왔냐 이 녀석아. 화들짝 놀랄 겁니다. 자, 이거 뭐? 저렇게 큰 뱀. 우와! 저쪽으로 던졌어요. 저쪽으로. 아니 어떻게 뱀이 들어와있냐? 예, 뱀이요 뱀. 요 뱀을 처음에는 꼬리 잡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딱 타고 올라서 턱 치고 야 안 되겠다. 셀카봉 가져와. 셀카봉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임마. 이렇게 나가 임마. 어쭈? 예. 그리고 여기 있으면 깔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휘감아지네. 왜? 예, 요거. 요 뱀이요, 요게 꽃뱀이랍니다. 화사라고 그래요, 화사. 유혈목이라는 독사입니다. 유혈목은 독사. 예. 길이가 한 1m 되어 보이나요? 여기서 볼까요? 길이가 1m는 좀 안 될까? 자, 보세요. 옆으로 감겨 있는 거 생각하면은 가위필이 한 1m 돼 보이지? 쭉 내리면은 저게 독사랍니다. 독사. 예. 저게 어떻게 들어왔나 추정해 보니까 내린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인제 내린천 휴게소 거기가 이제 그
내린천, 네, 하천, 큰 그 하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네, 그 산도 많잖아요. 거기서 아빠랑 따님은 이렇게 차에서 좀 쉬고 계시고, 어머니는 문을 열어놓고 산책을 하셨대요. 그때 뱀을 하고서 올라 들어온 것 같답니다. 그래갖고 엄마 머리에서, 그럼 두피는 물지 않고 엄마 머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팍!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휴게소에서 혹시 뱀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강원도 쪽으로 가셨을 때 그럼 모자를 쓰면 될까? 응? 그럼 좀 모자를 쓰면 조금 더 보호를 받았을 텐데. 하여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풀박차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좌회전 유턴 차로라고 되어 있네요. 직진 금지네요. 나 그럼 직진 못하네. 나 그럼 2차로 변경해야 돼. 옳지. 여기서 점선에서 나갑니다. 점선에서 변경해서 갔어요. 네. 나 좌회전도 한 것도 아니고, 저 1차로에서 직진한 거 아니에요. 직진 금지돼 있어서 2차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잡네요, 경찰이. 여기 경찰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경찰관, 딱 여기 경찰이. 이리 오세요. 경찰이 잡아요. 예, 잡습니다. 뭐야? 왜 잡았지? 네. 왜 잡는지 아세요? 저게 집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직진 금지. 요 차로는 직진이 안 되죠, 요 차로는. 요 차로는 직진이 안 됩니다. 여기선 좌회전이나 유턴만 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네. 점선에서 넘어갔어요. 점선에서 넘어갔는데, 예. 그런데 잡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저기 딱 서 있다가 이리 와 잡았어요. 여기는 그 서울시 동대문구인데요. 네. 그러면서 범칙금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부과가 됐어요. 범칙금 부과. 시시 위반이래요. 그러면서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네, 여기가 장소가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여기서 어떤가요? 왜 잡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혹시 그 전에 그 앞에 교차로에서 1차로가 직진금지인데 거기서 직진해 왔나?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들어보고자 했더니 경찰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경찰관하고 이거 10m 전부터 이 화면에 대해서 보면 직진 금지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요 앞에서 직진 금지죠. 요 도면에서는 이 도로면에서는 직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정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차선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첫 경사님께서는 직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선을 직진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네. 계속 직진을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네. 노면상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기 때문에 1차선으로 쭉 달리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차량들이 1차선에 가다가 2차선 끼어들기가 가요. 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끼어들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게 정선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아니에요. 된다. 정선 그러면 이제 내부 전환도 설명해야 돼요. 내부 전환도 끼어들기가 나가는 램프 나가는데 거기 저긴 실선하고 정선하고 같이 그어져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부 상도로도 네. 실선에서만 진입하는 게 끼어들기 아니고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 네. 점선에서 해도 끼어들기 인정이 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끼어들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실선, 점선 여부와 관계 없자고요. 제가 끼어들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기 단속 안 했잖아요. 제가 지시방을 단속했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끼어들기로 한 게 아니라 지시방을 단속한 거예요. 왜냐면 직진 금지 표시가 노면상에 돼 있는데 선생님은 1차선을 계속 직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단속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있다는 예.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녹음된 거에 대해서 법적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경찰관은 이 얘기입니다. 경찰관은 당신 왜 여기 1차로에 직진, 여기부터, 자, 여기서요? 여기 직진금지 돼 있는데 왜 여기서 이만큼 와다가 이렇게 변경했냐 이겁니다. 아니, 그럼 직진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경한 거지. 그럼 아예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여기 당신 말이야 점선하고 실선하고 빼고 얘기해. 빼고 얘기 당신 새치기 한 거야. 1차로로 빨리 오다가 2차로는 차들이 좀 있으니까 연료수로 들어온 거 아니야. 내부 순환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단속하잖아. 내부 순환로는 여기 차들이 쫙 밀렸는데 쭉 갈 듯이 하다 쏙 들어오는 거. 요건 단속하죠. 그건 끼어들기 위반이죠. 아니 여기서 직진금지라고 돼 있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못하네. 직진금지네. 그럼 나 오른쪽 나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점선에서 나갔어요. 여기 실선 물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차가 한 2, 3m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에서 갔어요. 점선에서. 그런데 저 앞에서 경찰관이 일로 와. 저 경찰관 저기서 저런 거 많이 글쎄요. 요 지금 생각이 여기서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여기서 근무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이 경찰관의 직진금지 화살표 있는데 왜 거기서 1차로에서 한참 오다가 점선에서 들어왔어? 지시반 단속한 경찰이 옳다. 1번. 이거 이해가 안 된다. 2번. 투표 시작. 음성 변조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 음성 변조는 충분히 했고요. 저 경찰관은 당신 직진금지 화살표인데 그쪽으로 한참 온 거 그게 잘못이야 라고. 여러분들 100% 이해가 안 간답니다. 이것도 이런 거는요. 이거 하루 지나면 조회수 한 2, 30만 나올 것 같아요. 짤방 올라가면. 진짜 이러니 이게 지시 위반이라는 이런 조사관분들이 계시네요. 이거 조사관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의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통 관련되신 분들이요. 예, 교통과에 교통 단속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조사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네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은요. 동대문에 가시면 절대 이런 데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단속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범칙금 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의 신청하세요. 이의 신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곧바로 직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직결심판에서 무죄 판결이 딱 하나 쌓이면 저는 더 귀한 판결이 더 귀한 자료인데요. 근데 이거 갖고 직결까지 가야 되겠어요? 아마 이 서울경찰청에서 이 방송 보고 빨리빨리 없던 걸로 해! 오손 처리해! 오손 처리! 왜 그렇게 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불박차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십니다. 불박차는 우회전할 건데요. 보시죠. 나중에 신호가 바뀔 거예요. 네, 직진 신호로 바뀌었어요. 우회전차가 앞에 저 뭐예요? 저 포크레인 때문에 우회전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자전거 저 탱크로리. 와, 이야, 아니 오른쪽으로 넘어진 시간 왼쪽으로 넘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 저 뒷바퀴 깔릴 뻔했어요. 후방 영상 보이시죠? 저 뒤에서 자전거가 오다가 우회전차들이 안 가니까 여기로 들어오네. 여기로 저 탱크로리는 그냥 가네요.
예,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요. 보일까요? 요게 탱크로리 운전자 눈에 옆에서 거의 나란히 가다가 요 보일까요? 요게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 안 보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여기로 넘어졌으면은 요 뒷바퀴에 깔립니다. 그럼 현장 사망이죠. 즉사죠, 즉사. 근데 다행히 다리도 안 들었어. 자전거 바퀴 튕겨져서 와. 저 탱크로리 잘못 있나요? 탱크로리는 사고 난 거 모르죠. 저렇게 육중한 저 탱크로리에 자전거 부딪히는 거 좀 모릅니다. 그냥 간 거 뺑소니도 아니고요. 사고 미조치도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 운전 사망했으면 탱크로리 잘못 있나요? 잘못 1도 없죠. 예, 진짜. 게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넘어진 거 난 다음에요. 보세요. 헬멧도 없어요. 헬멧도. 이거 머리 붙였어. 머리. 예, 아야야 하고 있네요. 저거 헬멧 써도요. 이쪽으로 넘어지면 그냥 다 깨져요. 이쪽으로 넘어졌으면 요 뒷바퀴로 헬멧 써봤자 뒷바퀴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초눈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지더라도 이때 머리 쿵 할 때 요걸로도 잘못하면은 저 정도에서도요. 자전거 타도 넘어져 갖고서도 제 아는 분 사모님께서요. 자전거 타고 이제 부부 같이 이렇게 제주도에 여행 가셨다가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보게 해서 마당에서 한 바퀴를 돌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붙여갖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전거 타실 때요. 인도에서 탈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인도에서 탈 때 천천히 가니까 그러니까 헬멧 안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어린이들은 헬멧 쓰는데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헬멧 안 쓰더라고요. 어른들 그 자전거 동호회 그런 분들 아니면 헬멧 쓴 분들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근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왜 요 차들이 천천히 가도 왜 이쪽으로 갑니까? 왜 이거는 진짜 아이고.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은 내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제한 속도 80, 불박차 속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속도는 한 88, 89 정도, 한 3, 4km 정도 오차가 있답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불박차 실제 속도는 90은 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 터널을 지났고요. 이제 터널을 지나서 나갈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더 어둡겠죠. 네, 밤 10시 가까이 됐어요. 띄엄띄엄 가로등이 있는데요. 이제 가로등이 없네요. 이제 가로등 없어요. 이게 뭐야? 굴삭기. 가로등이 없어요. 터널 지나서 이제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두운데, 이게 뭐야? 요 미등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위에 뺑글뺑글 경광등도 없어요. 이게 여기 사고 나기 전에 여기서 딱 끝난대요. 여기서. 요거 등 요거 오른쪽에 하나. 시커먼 밤에. 예, 옆에 산도 있고 그래서 더 어둡죠. 이분이요, 여성 운전자분이신데 20대 중반의 여성 운전자입니다. 사고로 갈비뼈, 요추, 골반, 뼈가 골절됐대요.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죠. 한 8주 동안 꼼짝 말아라 합니다. 근데 상대 운전자는 잘 가고 있는 굴삭기를 왜 뒤에서 들이받아요? 원래 굴삭기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나 거기에 대해서만 벌금 내면 됐지. 이거는 불박차 100%입니다. 이 사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불박차 운전자. 예,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걸 들이받았으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영상은 여기서 끊겼답니다. 과연 어떤가요? 가로등도 없었고요. 가로등 있다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더 어둡죠. 굴삭기는 깜빡이도 없었고요. 오른쪽 미등 딱 하나만 있었고요. 제가 100% 잘못인가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굴삭기 속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한 20km 되는 것 같아요. 굴삭기 최고 속도는 40km, 38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굴삭기 아무리 달리더라도 40 넘지 않아요. 어떤 분이 38이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한 20km 정도로 보입니다. 오른쪽 미등만 켜져 있고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빵빵 손해보험이네. 빵빵 손해보험. 수리비가 2천만 원 넘는데요. 치료는 내 보험. 아마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굴삭기가 더 잘못했다. 굴삭기 속도가 중요한 거죠. 투표 시작.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 최저 속도가 30이죠. 고속도로는 50이고요. 그런데 최저 속도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거의 90% 스텔스라는 거죠. 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굴삭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예. 밤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저거 경기 가는 거랑 똑같아요. 경기도 한 15 정도 가잖아요. 아니 여기서 자 상대적으로 터널을 빠져나오면 상대적으로 어둡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가로등이 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다가 이제 가로등이 이제 끝날 겁니다. 하필이면 왜 거기쯤 가고 있어요? 왜 이제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요거 하나. 굴삭기 잘못이 50대 50에서 굴삭기 잘못이 더 커야 옳지 않을까요? 저거 밤에 보이겠습니까? 제가 굴삭기 관련돼서 소송을 예전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네, 거진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굴삭기가 편도 3차로 한쪽으로 차가 3대씩 갈 수 있는 곳에 3차로에 굴삭기가 가고 있었어요. 굴삭기 속도가 30이 안 됐답니다. 그 굴삭기는 최고 속도가 27까지 낼 수 있었대요. 그게 27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거죠. 3차로에 굴삭기가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 18톤 카고 트럭이 3차로 오다가 졸음운전했어요. 졸음운전해갖고 앞에 가고 있던 굴삭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아서 굴삭기가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굴삭기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저는 졸음운전차가 들이받았는데 뒷차 100% 잘못이지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판사는 아니다. 제한속도 최저 속도가 32죠. 자동차 전용도로에. 근데 최고로 빨라봤자 27밖에 안 되는 굴삭기가 왜 위험하게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갔느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왜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게 차에서 튕겨졌어요. 운전자가.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벨트 매지 않은 점과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느릿느릿 가는 굴삭기가 왜 들어가느냐. 그걸 합쳐서 과실 얼마로 봤을까요? 낮 시간에 졸음운전차가 들이받았는데 25%로 봤습니다. 25%라면 안전벨트를 한 10% 빼면은 굴삭기 들어간 그 자체를 15% 본 거죠. 근데 뭐랑 합칠 때는 10%까지 안 보고 한 5%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굴삭기가 들어갔느냐? 20%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서 그래 중앙선 침범한 사약에 사고당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오토바이가 들어갔느냐 그 자체를 20% 관심 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낮 시간에 굴삭기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간 거 그 자체를 한 20%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밤이에요. 밤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요거 하나 갖고 간다? 요거? 네. 이번 사고는 적어도 반반에서 굴삭기 과실이 더 커야 된다. 50대 50 쪽에서 그보다는 더 굴삭기 잠시 커야 된다는 의견이 여러분들의 100% 의견이었는데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굴삭기의 속도예요. 만일 굴삭기가 진짜 느릿느릿 시속 한 10km, 20km를 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운기가 아무런 불도 켜지 않은 경운기가 느릿느릿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불박차 보험사가 빵빵 손해보험이라는데요. 만약에 DB였으면 제가 저거 끝까지 가고서 굴삭기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 꼭 좀 받아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DB가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자, 불박차 운전자분 크게 다쳤죠. 그래서 그 내가 다친 거 내 차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내 차 거의 폐차될 지경이죠. 폐차했을 겁니다. 왜냐면 수리비가 출고가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차 보험사가 내 차를 자차 보험 처리하고 또 나 다친 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고 그리고 저 굴삭기 보험사 상대로 해서 열심히 잘 싸우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불박차보다 굴삭기의 잘못이 더 크다는 그런 판결을 꼭 받아달라 하시고요. 나중에 결과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턴은 상시 유턴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양쪽 다 직진 신호입니다. 버스가 좌회전하다 안 하는데요. 버스가 좌회전 비보 좌회전 하려다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차가 오고 있어요. 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진 신호예요. 이 차는 직진 신호에 온 겁니다. 요건 비보 좌회전할 차들이에요. 요 차가 유턴하는데요. 앞에 차들이 간 다음에 시야가 확보한 다음에 유턴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유턴 들어오고요. 이때 이 차는 여기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요거 이 차가 속도가 빨라요. 저 차는 오디오는 없지만은 앵 하면서 달리던 긴급 자동차였습니다. 지금 급한 환자를 태우러 가던 중이었답니다. 이 사고 과실 비율 몇 대 몇입니까? 이 차는 앰뷸런스는 녹색 신호에 사이렌 켜고 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상시 유턴 차가 그냥 슉. 지금 저 트럭 보험사는 불박차가 아니죠. 앰뷸런스 구급차가 과속했다는 이유로 처음엔 60대 40 얘기하다가 지금 80대 20 얘기한답니다. 같은 보험사랍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나요? 그러면서 같은 보험사끼리는 소송을 못하니까 분심이 가서 분심이 변호사한테 한번 의견 물어봅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저게 분심이 갈 필요가 있나요? 보험사에서 긴급자동차가 지금 급한 환자를 태우기 위해서 응급구조사까지 옆에 같이 타고 가는데 빨리 가야죠. 환자를 태웠을 때만 긴급자동차인가요? 아니죠. 환자를 태우러 갈 때도 긴급자동차죠. 왜냐하면 지킬 거 다 제한속도 다 지켜서 가면 딱 태우러 갔더니 죽어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속했기 때문에 불박차가 제한속도보다 빨랐대요. 속도가 얼마였지? 100 정도 됐었나? 불박차 속도 불박차 속도가 경광등도 켜고 사이렌도 울리고 지금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이걸 보여드릴까요? 보험사 이름 안 나오지? 그렇네요. 여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긴급자동차 속도 위반함 과실. 여기에 대해서 사설구급센터에 인근 병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심정지로 인해서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총각을 다투는 환자였습니다. 경광등 전멸, 사이렌 울리면서 녹색 신호 교차를 진입하는데 비보 좌회전하던 차들이 있었고 그 뒤에서 이제 상시 유턴하는 차 팍. 그래서 대형 시내버스에 가서 안 보인 거죠. 긴급자동차, 앰뷸런스의 운전자하고 또 응급구조사 무진자 많이 다쳤어요. 12주 진단? 구급차 운전자는 12주 진단. 또 역시 동승자도 여기 팔꿈치 다쳐서 12주 진단. 둘 다 평생 장애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걷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요. 응급구조사는 이 팔을 못 써요.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앞으로 둘 다 젊은 분들인데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진짜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게 없습니다. 분심이 가서 분심이 심의 의견서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혼자 소송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라고 80대 20 얘기한 것 같은데 맞네요. 여기인데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동일한 보험사고 불박차 20, 유턴차 80이라고 그럽니다. 저게 80대 20이라고 그러면 보험사가 긴급자동차는 첫째
속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언제 속도를 다 지켜요? 그러면 범인 추적하는 차가 천천히 가면 다 도망가죠. 불 끌어가는데 천천히 속도 지키면 다 불 다 터버리죠. 급한 환자 태우러 가는데 예 천천히 가면 환자 죽지요. 백대빵이 왜 옳습니다. 백대빵.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급한 환자, 심정지 환자를 태우러 가는데 이렇게 저런 건 보험사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건 백대빵이 옳습니다. 라고요. 만약에 이 보험사가 저랑 콜라보하는 이 보험사였으면 제가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러세요. 계약자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아니 설득을 해야죠. 그 백대빵은 백대빵으로 끝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은 80대 20을 주장하는 트럭 운전자가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일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백대빵입니다. 네, 저희는 백대빵은 백대빵으로 얘기하는 보험사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트럭 운전자가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또 80대 20 얘기하면은 아 이건 백대빵입니다. 같은 보험사 백대빵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보험사 아 이건 백대빵 저희들이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험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좀 답답합니다. 이곳 제한속도가 90이라네요. 네,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90이고요. 불박차 속도 여기 나옵니다. 155라고 되어 있네요. 빠릅니다. 빠르게 가다가 어떤 일이 가보겠습니다. 빠르죠? 157, 159, 161까지 올라갔어요. 저 앞에 차가 있으니까 아이 내가 2차로 변경할까? 2차로로 실선에 넘어가려고 딱 하는데 앞차도 다시 돌아가고 이런 사고였습니다. 예. 이 사고 앞차가 깜빡이도 없이 제 길을 막았어요. 이거 앞차에게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앞에 차들도 없는데 거기서 왜 브레이크를 그렇게 세게 밟아요? 상대 운전자께서 앞차 운전자께서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은데요. 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헷갈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보험사는 S이고 상대 보험사는 H인데 과속을 이유로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태도가 다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박차가 161까지 갔다가 사고 시 140이네요. 실제로는 1초 전의 속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까지 갔다 오는데 한 1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도 140보다 더 빨랐을 것 같아요. 앞차는 불박차에게 뒤에서 차가 빨리 오네? 내가 비켜줘야지? 그래서 2차로로 가려는데 또 불박차가 2차로니까 이거 안 돼.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일어난 걸 주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 주장이고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양쪽 보험사는 2대 8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차 20, 불박차 80. 저는 50대 50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 50대 50이다. 투표 시작. 이건 앞차는요. 뒷차가 빨리 우리가 비켜주려고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2%.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그렇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82%.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4%. 50대 50이 14%. 전 불박차가 잘못한 거죠. 예. 엄청난 과속이잖아요. 요거는 앞차가 깜빡이 안 킨 거, 깜빡이 안 켰어도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이게 바로 앞뒤 관계죠. 앞뒤 관계. 자, 이렇게 가다가, 아니, 좀 속도를 줄여야죠. 그래갖고, 교량 구간 지난 다음에 앞차한테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점선 구간에서 내가 쭉 나가서 쭉 가다가, 이렇게 가까이 달려. 아까는 저 점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갖고 저 앞차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내가 비켜줘야겠다. 근데 깜빡이 못 킨 거. 깜빡이 못 킨 거는, 그게 일부 잘못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 거의 동시에 나가잖아요.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저 앞차는, 근데 뒤에가 뭐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지. 근데 다시 쫓아와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브레이크 잡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풀브레이킹이라고 그랬는데? 풀브레이킹을 아까 그러셨거든? 브레이크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브레이크 잡았어도 풀 브레이크는 아니겠지. 왜냐면 속도 차이가 앞차는 한 90으로 뒷차가 150 정도로 가면 60 차이예요. 그러면은 1초에 17m 가까워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1초만 가서 붙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 안 잡아도 사고 나요. 그래서 이분께 그랬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접수는 안 됐대요. 그러면 네, 만약에 경찰에 접수되면 불박차는 속도 위반 사고로 91대 거기다가 만약에 150 정도 되면 150 넘으면 60km 초과하냐. 그럼 벌점도 무진장 많이 먹어요. 벌점이 60점인가 그래요. 그리고 또 앞에 운전자 다친 것까지 벌점 먹고 예. 그래서 저거는 저 불박차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경찰에 접수 안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고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세요. 8대2가 될 수도 있고 7대3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100대 빵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양쪽에서 80대 20이라고 그냥 네 오케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마세요. 근데 이분께서요 저한테 변호사님 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책도 사서 봤고요. 예,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이 책을 어디서 구하셨대요? 이 서점에 없을 거예요. 저거 나온 지 3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저 책은 보지 마세요. 네. 저게 90년대 초반 89년도에 써서요. 92년 3년도에 조금 고쳤어요. 그래서 저 책은 이미 옛날 책입니다. 전설 속의 교통사고 법률 지식. 저 책 때문에 제가 교통사고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군법무관으로 있을 때 그때 책을 한 권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때는 요 색깔이 아닌데 요건 나중에 이제 수정 증보판으로 나온 건데요. 이것도 30년 전이 만 30년 전 같은데요. 이곳 제한속도 70이에요. 근데 불박차가 70보다 좀 더 빠릅니다. 가보겠습니다. 속도가 좀씩 올라가죠. 직자 신호 79까지 올라가요. 오! 참. 거슬러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 안 보이잖아요. 직자 신호에. 좌회전 한 차도 슬슬 가고 움직이고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여기까지 한 20m 될까요? 네. 불박차 이거 피할 수 있나요? 하나, 둘, 꽝. 70도로잖아요. 불박차가 79로 가고 있었는데 70이었어도 못 피하겠죠? 자, 불박차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예요. 소리엘님. 네, 소리엘님 오랜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불박차 잘못이 있습니까? 79로 간 게 잘못입니까? 70으로 가더라도 과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있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 예, 잘못 있다고 두 분이신데요. 네, 한 분은 교통조사관, 한 분은 누굴까요? 교통조사관은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차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4만 원.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불박 잘못 있다는 분이 4%, 50분 중에 2분, 잘못 없다 96%. 정지거리가요, 71대 43m가 필요해요. 근데 20m밖에 안 되면 어떻게 멈춰요? 70이더라도 못 멈추죠. 79가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직계심판 가시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님, 지금 직계심판 받고 나왔습니다. 판사님 말씀하시기를 무단횡단한 사람 잘못이 있지만, 잘못도 있지만 무조건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네요. 이런 불박 영상도 준비해 갔는데 확인조차 안 해요. 사진하고 소리만 보고 판결 내렸어요. 선고유예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분, 한 분은 교통조사관이고요. 한 분은 판사님이에요. 직계 담당 판사님.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운전자 잘못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곧바로 정시재판 청구하세요. 경찰서 직결 담당에게 정시재판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판사가 성의가 없죠? 영상도 안 보고 이런. 아, 영상 잠깐만 보면 되는데 그 20초만 보면 되는데. 직권심판. 자, 정치재판 청구할 때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치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야 된다. 예, 7일 이내 경찰서에다가 정치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내는 게 아니고요. 아, 유죄가 나와야 정치재판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선고유예 판결은 무단횡단 과실이 크나 어쨌든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판사님이 판단했으니까 그래도 운전자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선고유예에서 해준 거라고 직결 담당 경찰관이 말했대요. 선고유예가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선고유예는 유죄예요, 유죄. 유죄인데 벌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저거 아마 이 직결심판 갔으면은 판사가 유죄, 무죄 그러면서 근데 4만 원이거든요. 네, 4만 원. 벌금 4만 원 또는 벌금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벌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벌금 내는 것을 안 내도 된다 해주는 거예요. 예, 선고유예. 이번 한 번은 판사 재량으로 봐준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참. 벌금 안 내는 집행유예다, 집행유예. 죄송합니다. 벌금 안 내는 거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있거든요. 근데 선고유예라는 것도 유죄예요, 유죄. 그냥 이거 선고를 위한다. 그냥 집행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많이 봐주겠다. 이거예요.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에요. 정치재판 청구하세요. 무죄 아니면은 무죄 기각 유죄거든요. 유죄 중에서 유죄가 벌금형 집행유예, 지금처럼 선고유예. 이거는 유죄 판결입니다. 정치재판 청구하세요.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시고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해서 꼭 무죄 받으세요. 예, 이 무죄죠, 무죄.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아, 이분 또 지난번에 이거 쭉 보다가 이거 어떻게 됐을까? 4개월이 지났어요. 선고유예 판결에 정치재판 청구하셨겠죠? 그 결과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문자가 와서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댓글을 달면 문자가 자동으로 가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놀랐네요. 전에 여쭤보고 지난번에 어떻게 될까요? 요때. 이때 저 질문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거 접었습니다. 왜냐면요. 억울함이 있었지만 제가 직장인이라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고 신경 쓰는 거 그럼 저도 하는 일이 항상 긴장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잊지 않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궁 아쉽네요. 판사 잘못 만나신 건 더 안타깝고요. 그 판사가 나중에 똑같은 사고 만나기를 기원해야 할까요? 불박 영상 그거 보는 거 20초면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가 더 조심했어. 차가 그래도 더 조심해야죠. 이렇게 성의 없는 판결을 내리다니. 아이고. 예. 이거 무죄죠, 무죄. 그런데 이런 사고에 있어서요. 예. 만약에 저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그럼 경찰관은 잘못이라고 그러고 그 재판받으라고 그러고 이거 분석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 보일 때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내 차 속도는 얼마냐? 그리고 내가 정지거리가 나오느냐? 제한속도 70을 지켰으면 정지거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했었어야죠. 도로교통단에. 이거는 그냥 범칙금이니까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정식 재판하게 되면 그런 걸 해야 돼요. 판사한테 도로교통단에 분석해 주십시오. 이 사건이 사망사고면 경찰 단계부터 그런 걸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면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이 사건이 사망사고였다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다부터 변호사? 아니에요. 처음부터 초기 대응이 필요한 거죠. 네. 1644-007빵. 1644-007빵은 사고 났을 때 경찰 조사단계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작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보험사들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싶어서 다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보험사가 다 초기 대응은 이름은 달라요.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한편 만약에 식물인간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사고가 아니라 식물인간이다. 식물인간이면은
그때도 변호사 선임비를 처음부터 대줘야 되지. 불안하잖아요. 예. 식물인간이면 합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죄 주장해야 돼? 그랬을 때 역시 중상에도 변호사 선임비를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해주는 게 필요하죠. 예. 1644-0070은 사망사고, 중대법규 위반, 그리고 중상해일 때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1644-0070 초기 대응 플랜 말고도 두 보험사가 이 중상에 대해서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6월 22일인데요. 7월 3일 날 초기 대응 플랜 2가 나옵니다. 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없던 것을 새로운 걸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7월 3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1644-0070 가입하신 분들 새로 가입할 필요 없어요. 네, 업그레이드 되게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게.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는 지금 이미 가입하신 1644-0070 그분들은 시즌 2도 업그레이드 되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차, 큰 트럭에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거요. 또는 큰 카고 트럭에 차 싣고 다니는 거 봤죠? 네. 그건 카 캐리어라고 그러죠. 네. 차 뭐 여러 대 싣고 7대까지도 싣기도 하는데 탱크 싣고 하는 거 봤어? 탱크? 아니요. 군용 탱크. 아니요. 그것도 탱크가 아스팔트 가면은 바닥이 다 엉망되잖아요. 그건 이게 무한궤도 돼 있는 거는 장갑차는 바퀴가 있는데 타이어가 있는데 그 옛날에 우리 6.25 때 소련 전차 뭐 이렇게 무한궤도 네네. 무한궤도 네네네. 불도저처럼 생긴 거. 네네. 그게 아스팔트 고속도로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 다 패요. 오. 한 40톤 되잖아. 무겁잖아. 40톤까지는 안 가겠다. 한 30톤 될 텐데. 그런 차는 그래서 트레일러로 옮겨요. 자, 그런 탱크는 아니고 저쪽에서 왼쪽에서 트럭이 올 텐데요. 트럭에 뭐가 실려 있습니다. 저 차 말고. 예. 저 차에 뭐가 실려 있어요? 자. 뭐라고 써요?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 지게차. 지게차. 근데 무서운 거 하나 보여요? 무서운 거? 어머, 저 뭐예요? 요거. 저 위에 뭘? 요거. 지게. 포크라 그래. 포크. 네, 이거. 지게발. 네네. 이게 차 밖으로 나와 있어요. 아유, 한 대 치겠는데요? 저거 만약에 뒤에서 오던 차가 요런 차 2대씩 온다 칩시다. 뒤에 또 온다 칩시다. 이렇게 오다가 앞에서 뭔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동물이 갑자기 달려들면 어떻게 됐어? 앞차가? 쓰겠죠. 급제도. 그럼 뒷차는? 또 쓰겠죠. 수명 어떻게 됐어? 안전거리 지키지 않으면. 뒤에서 부딪히면. 그냥 그러면 지게, 그 발이 그죠? 오그였네. 깨겠네. 뒤에 차는 좀 더 이렇게 큰 차면은 운전수이 높잖아요. 네. 그냥 치고 돼서 어휴, 이거는 큰일 나죠. 이건 진짜 이건 안 돼요. 저 지게 저 발을 뒤로 빼서 그런 장치도 없고, 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지게 발을 저 반대쪽으로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거 이 상태로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뉴스에 나옵니다. 이 지게 포크요 저거.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 안전거리 지키지 않으면 진짜 일 나겠어요. 저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전에 카 캐리어. 네. 카 캐리어가 차 여러 대 실려고 뒤에까지 이렇게 철판을 대는 경우가 있어. 그거 대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턴을 해서 차가 앞차 멈춰 뒤에 차가 딱 해도 오, 실제 오,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오. 저 위험해요, 저런 예, 거. 저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저런 것도 많고요. 이렇게 이게 쇠파이프로 싣고 가는 차인데 이게 보통 그 차보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 제 차는 아니었고 제 앞에 차가 간격을 유지 안 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그냥 유리 안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시겁했어. 그 H빔 같은 거. 그쵸. 그런 것도. 그런 거는 뒤로 이제 길게 나왔을 때 거기다가 저걸 해야 돼. 저 빨간 리본 같은 거 해놓고 그래서 뒤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놔야 돼. 밤에는 번쩍번쩍 뭐 불을 킨다든가. 자, 그래서 저 지게차의 지게발 또는 지게 포크라고 합니다. 저 지게 포크. 차가 뭐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지게 포크가 들어왔네요. 여기 그죠? 에. 그냥 들어와.
어머.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 앞에 작업을 하고 있네, 그죠? 예, 저 앞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네. 요걸 내릴 거야. 예, 내릴 건데. 아, 사람들 여기 서 있고요. 자, 가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가보겠습니다. 와, 뭐야? 헉, 뭐야? 앞뒤로 요거. 헐. 지게발 저걸 갖다가 저렇게 내놓고 있어요. 운전사도 없고. 아니, 저걸 갖다 차가 다니는 쪽에 이렇게. 뭐야? 저거, 자, 이 대표, 저 보일까요, 이거? 요거? 운전석에서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지금은 우리가 보고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죠? 네, 그쵸. 저- 말도 안 돼. 이 높이가, 자, 보통 운전할 때 여길 봐요, 여길 봐요, 여길 봐요. 앞을 보죠. 앞에 어디? 아래를 보지. 앞에 사실. 아래를 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 눈높이야. 내 눈높이 이게 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자, 이거 딱 하고 있는데 아! 여길 때리는 거야. 운전자는 눈이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아래쪽을 보잖아.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자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다행히. 아, 네. 만약 속도 빨라서 그냥 치고 들어갔을 거야. 와, 진짜 사망할 뻔했어요. 충분히. 아, 어떡해. 그런데 과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그 지게차 과실 아니에요? 아닌가? 네. 못 피했기 때문에 이것도 운전자 과실이에요? 이 사고. 야. 자, 이 사고에 대해서 이화진 대표 저거 본인이 갔으면 저거 안 보였겠죠? 안 보이죠? 예. 그런데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공사 현장 앞에서 대각선으로 튀어나온 지게차 포크에 머리 바로 위로. 저 키 큰 사람이 어떻게 됐어? 아우, 눈쳐. 아, 예. 아. 아니 키 큰 사람은 저 딱 들어오면은 진짜 이거 딱 그치. 키 큰 사람 천장이 달랑말랑 하잖아요, 그죠? 지금 얼굴 찼죠, 얼굴 찼어. 그럼 한 10cm 정도 차이 나면은 머리 바로 샥 우와. 끔찍하다, 진짜.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니 눈에는 저게 안 보였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보잖아요. 그쵸. 예.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죠. 어머니는 다행히 2주 진단인데 나 죽을 뻔했으니까. 어머. 다행이다. 머리로 지나갔으니까. 예.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는데요. 과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죠. 업무상 과실 치상이죠. 저다 차를 갖다 위험하게 대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불박차가 왜 그걸 못 봤어? 불박차 100%야. 불박차가 그걸 왜 못 봐? 불박차가 더 잘못했어. 지게차가 더 잘못해서 지게차 100%야. 투표 시작. 저는 지게차가 더 잘못이다. 네. 저 지게차 지게발 진짜 안 보여요. 예. 생각하고 봐야 보여요. 여러분들은 지게차 100%라는 얘기는 78%입니다. 와. 지게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18%입니다. 합치면은 96%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2%,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도 2%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앞에 지게차가 있구나. 예, 이렇게 관시법이 있으면은 미리 보이겠죠. 이 사고 보험사가 어딘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잠깐만 좀 가리고서. 이것도 보험사가 제발 DB였으면 좋겠어. 그럼 끝까지 가봐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저런 사고일 때 아직까지는 판사들이 앞을 잘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불박자음이 더 크다고 하는 판사도 있어요. 네, 있어. 예, 저건 비현실적인 판사들이 있어요. 저건 좀.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판사들이 이런 사건 맡으면 다닐 때 지게차를 볼 거예요. 지게차를 진짜 보려고 하더라도 지게발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눈높이보다 위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안 보여요, 예. 잘. 바닥에 있어도 잘 안 보여. 바닥에 있으면 아스팔트 색깔에 이게 묻히거든. 저는 지게차 100%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앞에 좀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마음 100%이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어때요? 상황이 사람들도 있고 뭐 작업 중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복잡하고 아리송한 노래가 있잖아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레드벨은 떠있건만 보수에게 잡혀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그러듯이 여기 복잡한 데 갈 때는 좀 주변을 좀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치우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럼 좌우로 좀 더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에게도 글쎄요, 뭐 한 30%? 많으면 40%? 만약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저 지게만 나왔다 그러면 그럼 100%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뭔가가 주변에 뭐 있을 때 그때는 좀 더 좀 살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만약에 불박차 하면서 더 크다고 그런 식으로 끝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불박차 보험사에서 불박차 하면 더 크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보험사는 내 편이 되잖아요. 내가 돈을 내잖아요. 보험료를. 일년에 뭐 보통 한 6, 7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또 좀 차가 좀 비싸면은 그러면 자차 보험료까지 해서 한 1년에 200만 원 내거든요. 얼마 내세요, 1년에? 저한 120만 원 내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고도 없었네. 네. 내가 돈을 내서 그걸로 우리 보험사직들 그걸로 월급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편 드냐고 왜 남의 편. 맞네. 그럼 안 되지. 맞아. 그래서 보험사들이 주인님을 잘 모셔야지. 주인님은 고객이에요. 우리 계약자. 예. 만약에 여기가 이 보험사면은 제가 제대로 싸우라고 하겠습니다만 집이 화이팅. 이 보험사 아니면은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불박차는 시내버스인데요. 시내버스 그 영상치고는 왜 이렇게 낮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네, 그 전에 쓰던 블랙박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CCTV에는 버스 블랙박스는 오디오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개별적으로 설치하신 거래요. 여기 이제 신호대기 중에 있는데요. 제일 바깥 차로는 직진 금지네요. 우회전만 가능하고요. 네, 길이 넓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한테 반차로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서 빵 소리가 나네요. 왜 빵 하는 거야? 네, 저분이 왜 빵거려? 앞에 차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자 이제 가요. 이제 빵 한 차가 나타날 거예요. 빵 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 차입니다. 이 차. 빵 또 하네요. 그리고 저 차 어디로 갈까요? 우회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세요. 저 차가 앞차처럼 우회전해야 되는데 어디가? 직진하네. 2시 방향으로. 이야, 요렇게. 이거는요, 직진 신호 들을 때 가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저러면 되나? 아니, 자기가 신호 위반하려고 앞차 보고 빨리 가라고 빵까지 하고, 저 안 되겠는데? 저건 그냥 둘 수 없지. 네,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7만 원 부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 웃기는 신호 위반이죠? 예. 여기서 우회전만 요로만 해야죠. 저거는 직진 신호 가야 되는데 외진이라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외진이었으면은 그러면 저렇게 빵 안 하겠죠? 눈치 보느라고. 처음일까요? 여러 번 그랬을까요?